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늘 오전에 있었죠. 책임을 통감하며 흐느껴 우는 대통령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요. 대국민 담화 이후 전국과 민심의 향방 그리고 인적 격변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국민 담화 하는 거 직접 보셨습니까? 일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봤어요. 네.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갖출 걸 모두 갖췄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젠가 그제, 유가족들과 만나서 일단, 예.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네. 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세팅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지금부터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가 문제죠. 정말 예. 어려운 문제고, 이게 뭐 한 20분 동안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20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어떤 점에서는 대한민국 지난 6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로 그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단 만들어진 그 대통령의 그 안을 가지고 예.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이 뭐 남은 임기 동안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연속이 돼 갈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별도의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니고 그렇죠. 예. 저항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20분 동안에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텐데 그걸 네. 20분 안에 이제 담은 건데 네.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1분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고 네. 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 권혁규 군, 고 정차홍 군, 고 최덕하 군,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고 박기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네.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는 뭐 그전에도 뭐 간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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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의 눈물? 저거는 대통령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한 네. 인간의 눈물이라고 봐야죠. 한 인간의 네. 눈물이다. 저는 네. 어느 사람이라도 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눈물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 이게 눈물 네, 정치가 아니고 정말 예. 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네. 누구나 저 자리에서 저 이름을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저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죠. 나 수평만 하면 막 그래요. 아, 교수님도 지금 저 장면을 보시고 예. 아이고 제가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 뭐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울지 않으면 저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 처음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진도에 찾아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예. 굉장히 제어를 했을 거예요. 자기 컨트롤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건,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저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잖아요. 눈물 안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요, 저 자리에. 아, 예, 예. 저도 이 방송 보면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제가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자리에서. 저는 네. 감정이나 감성에 대한 정치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냉철해야 정치적으로 되는. 예, 예. 네. 그런데 저 상황은 다른 상황이라 이거죠. 저 상황은 정말 그 어떤 철의 인간을 갖다 놓더라도 예.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거는 눈물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눈물의 뜻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물 그냥 그대로 눈물 한 그대로 인간으로서 보라. 눈물에 흘린 것으로 봐야지. 그렇죠. 그 뭐 이상은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이라도 저 자리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뭐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긴 있었죠. 뭐 노무현 예. 대통령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걸 신문 광고로 크게 냈었죠. 뭐 바보의 눈물이라고 그러던가 해가지고.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라는 것은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 상황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저게 무슨 뭐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예. 그리고 정말 그 애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교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나도 들어야 될지 제가 좀 저도 약간. 나 당황했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예. 어쨌든 그 대국민 담화의 뭐랄까 시점은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좀 실종자 구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거를 무한정 이끌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최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더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섰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또 해외 순방도 계획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우리 그 경제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그걸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는 뭐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뭐 대통령의 눈물 섞인 대국민 담화가 어쨌든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다 이제 스며들 테고 이게 뭔가 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뭐 도움되는 쪽으로 갈지 뭐 아니면 별 변화가 없을지 또 뭐 선거에 어떤 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눈물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눈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뭐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네. 이제 많은 이제 그 요새 뭐 앵그리맘, 뭐 앵그리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철의 여인이 아니고 네. 하나의 나와 똑같은 감성을 가진 여자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냉철하고 냉정한 그런 스타일의 여자로 또 사람으로 비추고 있는데 저 사람도 그 인간적인 면모가 있구나라는 그런 점에서 얻은 게 있겠죠. 그러나 네. 뭐 이것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의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눈물을 보인 거니까. 네.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거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조용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서도 나타나지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당의 그 선거 프레임이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은 뭐 나름대로 선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여당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선거가 이루어질지조차도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한테 갔다면은 이제 지지율이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한 인간의 눈물이다, 아까 네.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저격 당했을 때, 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러고 네. 11.26 이제 사태를 겪고 청와대를 이제 장례 다 치른 다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왜 이렇게 좀 저는 그때 예. 미국에 있어서 잘 못 봤어요. 네. 예, 이제 네.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떠날 네. 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참 눈물이 많지 않으신 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 아마 그 자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니까 그 정말 어려운 세월을 견뎌낸 거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점에서는 철의 여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그냥 이렇게 껍데기 벗겨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네.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가 돼서 네. 대표로 네. 추대가 네. 돼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었죠. 네. 예. 그거는 눈물의 호소고. 그거는 그야말로 네. 눈물의 호소였고, 네, 이건 예. 그건 눈물의 호소고, 이거는 이번은 감정의 감정의 뭐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예, 되겠죠. 네. 눈물의 호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네, 네.